네, 안녕하세요. 원익 IP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익 IPS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뭘 것이냐?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물량을 좀 모아가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앞전에 만들었던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니까 여기서 다시금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물량을 좀 모아가는 과정, 이렇게 있다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한번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이 없이는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전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투진도 연결금도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외인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래도 기간 대비하면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이 밑에서 이미 모아놓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위로 상승하니까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이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한번 흐름을 보자.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매수 상위로는 뭐 다 외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신한하나, 키움증권, KB, 미래에셋, 한국투자같이 뭐 외인, 기관, 개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부터 확인해 보면은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살짝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 나타났고, 상승할 때 좀 빠져나가는 비중 조절의 움직임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금 물량을 모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자, 아까 종목별 투자자들을 보면서 밑에서 모아놨던 물량들이 상승하니까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이다 그랬죠. 그런 움직임이 잘 나타나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네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가 조정 받을 때 살짝 비중 조절해주고, 또 상승 나오고 나니까 살짝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 그러나 이제 매수세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고, 매수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도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고, CLS증권 같은 경우 살짝 비중 조절의 움직임이 이제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서 물량 모아가는 흐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쪽에서도 보자. 자, 우선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조정받을 때 들어왔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좀 그려졌다. 여기선 비중 조절보다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키움 마찬가지다. 뭐 미리 KB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에서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바뀌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미래에셋도 이런 상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다가 잘 다시 이제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도 이런 구간에서는 또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면은,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올 경우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 것이냐, 이 42,500원 구간까지는 살짝 눌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이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 될 것이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때는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왜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볼 만큼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매도하면서 수익을 같이 챙겨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얘네들이 뭐 매수하는 움직임이나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같이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움직임 말고도 우리가 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특히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밑에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을 계속 확인하면서 매도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신호들과 함께 그런 움직임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보니까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다.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던 게 오히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식으로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원익 IPS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원익 IPS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면서 일제히 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원익 IP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 상승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다. 상승할 여력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여기서 앞전 고점 구간에 있다 보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돈도 잘 들어오고 있는 걸 다 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는 얘네들이 물량을 덜 모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못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행보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다 모은 시기 이후에는 이런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의 흐름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시킬 때 하염없이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얘네들 어쨌든 정해놓은 금액까지는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가든 아니면은 상황 보고 더 올려버릴 수 있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를 한번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으로 미리 한번 돌려서 살펴보면은 지금 고점 구간이 59,300원 구간 이런 구간에 있다. 또는 59,300원보다는 이제 6만원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잡고 있다가 얘네들 이 근처에서 한번 빠르게 빼기 위해서 쫙 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표가를 6만원 구간으로 우선 잡고 끌고 가되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다 한다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뭐 이전에도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시키면서 이제 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얼마다? 자, 6만원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변수가 나타날 경우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좀 살펴보자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면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튼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자, 매수 구간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